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해병대 수색대에서 소위로 복무하고 있는 김아린이라고 합니다. 25살이죠. 그런데 제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해병사단장이신 김지윤 사단장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특별한 가족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38도 폭염 속에서 벌어진 살인적인 훈련,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딸을 본 엄마의 분노와 통쾌한 응징까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코리아짱 유나입니다. 그날 아침 기온은 벌써 35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7월 한여름이었죠. 아침 6시인데도 이미 땀이 줄줄 흘렀어요. 그런데 오대혁 대위님이 갑자기 긴급 훈련 명령을 내렸어요. 김아린 소위, 오늘 완전군장 20km 산악수색 훈련을 실시한다. 완전군장이 뭔지 아시나요? 총기와 탄약, 각종 장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30kg에 가까운 무게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평소에도 힘든데 38도 폭염에서 20kg라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위님, 너무 더운데 물은 가져가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미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대혁 대위님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물? 여군은 왜 이렇게 약해 빠졌나? 남자 대원들은 물 없이도 잘만 하는데. 다른 부대원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따갑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출발해라. 2시간 안에 돌아와야 한다. 2시간이요? 20km를 2시간 안에? 그것도 산악 지형에서 완전 군장을 메고요? 정말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물 한 모금 없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는 30kg에 가까운 장비가 올려져 있었고요. 태양은 정말 뜨거웠어요. 마치 머리 위에서 불이 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5km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어요. 해병대 수색대원으로서 체력 훈련은 꾸준히 해왔거든요.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혹독한 훈련을 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10km를 넘어가면서부터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도 거칠거칠해졌죠. 침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포기하면 여군은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하린아, 포기하지 마. 넌 엄마의 딸이야.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는지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15km 지점에서 정말 힘들어졌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포기하지 마, 하린아. 넌 해병대 수색대원이야.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더라고요. 18km 지점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을 헛디뎠는지 바위에 걸려 넘어졌어요. 얼굴이 거친 돌바닥에 부딪혔고 팔꿈치도 쓸려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까졌고요. 으윽!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탈수 증상이 심해진 거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팠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부대 의무대였어요. 얼굴과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수액이 꽂혀 있었죠. 군의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위님, 정말 위험했습니다. 탈수가 심해서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체온도 40도까지 올라갔고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갑자기 사단장님이 직접 내려온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 훈련 사고 보고가 바로 사단장실로 올라갔다는 걸요. 그런데 그 사단장이 바로 제 엄마였죠. 모든 부대원은 즉시 집합하라.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왔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차렷 자세로 섰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깨에는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따뜻한 엄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의 표정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술도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그야말로 해병사단장의 위엄이 느껴졌죠. 부대원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어요. 오대혁 대위는 어디 있나? 엄마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 같았어요. 오대혁 대위님이 부르르 떨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대위, 오늘 훈련 상황을 보고하시오. 예. 김아린 소위에게 완전 군장 20km 산악 수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몇 도에서? 38도입니다. 물은? 없습니다.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오대혁 대위님의 얼굴이 점점 파래졌어요. 그때 엄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대위, 이것이 훈련입니까? 살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위, 답을 제대로 하시오. 38도 폭염에 물 없이 완전 군장 20km가 훈련입니까? 오대혁 대위님이 할 말을 잃었어요.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죠. 침묵이 무겁게 흘렀어요.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도 이런 훈련은 살인입니다. 군인도 사람이에요. 38도 폭염에 물 없이 20km를 완주하라고?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엄마는 저를 보더니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하리나, 괜찮니? 예, 엄마. 아니, 사단장님. 지금은 엄마가 아니라 사단장으로 왔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오대혁 대위님을 바라보셨어요. 대위, 당신은 지금부터 내 특별 관찰 대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훈련 계획은 사단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오대혁 대위님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죠. 사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 부대에 배치된 첫날부터 차별은 시작됐거든요. 그날은 3월 2일이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날이었죠. 저는 새로 배치받은 해병대 수색대 부대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배치받은 김아린 소위입니다. 큰 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부대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더라고요. 여군이 수색대에 왜 왔지? 여기는 여군이 올 곳이 아닌데? 작은 목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아침 작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 온 소위로서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 갔어요. 밤늦게까지 해병대 수색대의 작전 특성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하고요. 관련 서적도 10권 넘게 읽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른 장교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좀 그랬거든요. 마치 이상한 동물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어요. 자, 오늘 작전 계획에 대해 논의해보자. 오대혁 대위님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각자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 됐을 때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대위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지역의 지형 특성상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밤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의견이었어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오대혁 대위님이 손을 들어 저를 막았어요. 김아린 소위. 예. 여군은 그냥 관찰만 해.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선배들 하는 거 보고 배워. 다른 남자 장교들이 웃었어요. 비웃는 소리였죠.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대위님, 저도 해병대 수색대원으로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여군이 뭘 알겠어? 현실을 모르잖아. 책으로만 배운 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계급이 위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묵살당하기 일쑤였어요. 여군은 얌전히 있어. 남자들 일에 끼어들지 마. 여기는 여군이 올 곳이 아니야.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점 무뎌졌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옛날에 이런 차별을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고요.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혼자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태성 중사님이었습니다. 박태성 중사님은 30살이었는데 정말 의리 있는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성격은 무척 온화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차별할 때도 항상 공정하게 대해주셨어요. 처음 박태성 중사님을 본 건 제가 부대에 온 둘째 날이었어요. 다른 대원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을 때였죠. 김아린 소위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태성 중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부대 시설을 안내해 주셨죠. 소위님, 처음이라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유일하게 저를 사람 취급해주는 분이었거든요.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훈련 노트에 메모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하린 소위님, 오늘 훈련 정말 잘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누가 쓴 건지 몰랐는데 필체를 보니 박태성 중사님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힘든 훈련을 마치고 나면 항상 격려의 메모가 있었어요. 때로는 따뜻한 음료수가 책상 위에 놓여 있기도 했고요. 초콜릿이나 에너지바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박태성 중사님은 절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조용히 묵묵히 도와주셨죠. 어느 날 우연히 박태성 중사님과 둘이 있게 됐어요. 늦은 시간에 훈련장에서 마주쳤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중사님, 저한테 메모 남겨주시는 거 맞죠? 박태성 중사님이 얼굴을 빨갛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고마워요. 정말 힘이 됐거든요. 그때 박태성 중사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소희님은 정말 훌륭한 군인입니다.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으로 보여주세요. 그 말이 정말 힘이 됐어요. 적어도 한 명은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중사님은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정의로운 일을 하라고.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하라고요. 박태성 중사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궁금했어요. 분명 좋은 분이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오대혁 대위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김아린 소위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특별훈련이요? 완전군장 20km 산악 수색훈련을 2시간 안에 완주해라. 2시간 안에 20km라니. 평지도 아니고 산악 지형에서요. 게다가 완전군장까지 메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대위님, 그건 너무 뭐? 여군이라서 못하겠다는 거야? 오대혁 대위님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절하면 여군은 역시 약하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그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은 가져가지 마라. 예. 여군도 남자와 똑같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해봐. 말이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38도 폭염에 물 없이 20km를 2시간 안에 완주하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그리고 팀도 없이 혼자 가라. 진짜 실력을 보자.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보통 수색훈련은 팀을 이뤄서 하는 건데 혼자서 하라니요.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새벽 5시다. 준비 끝.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새벽 5시 저는 완전군장을 메고 산으로 향했어요. 날씨는 벌써부터 후텁지근했죠. 일기예보에서는 38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평소 체력 훈련을 꾸준히 해왔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부터 10km 달리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물을 마실 텐데 그럴 수도 없었죠. 태양이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도 올라갔고요. 5km 지점에서 이미 땀이 흠뻑 났어요. 등 뒤로 땀이 줄줄 흘렀죠. 하지만 계속 걸었어요. 10km 지점에서 이미 한계였어요.
목이 너무 말랐고 어지러움도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여군은 역시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포기하지 마, 하리나. 넌 엄마의 딸이야.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엄마도 이런 차별을 견디고 사단장까지 오르셨잖아요. 15km 지점에서 정말 위험해졌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기 시작했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었어요.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걸었어요. 쓰러지기 직전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벌어진 거죠. 18km 지점에서 완전히 쓰러졌어요. 엄마가 부대에 오신 다음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대혁 대위 사단장실로 오시오. 방송이 울렸을 때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했죠. 오대혁 대위님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1시간 후 오대혁 대위님이 사단장실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또 다른 방송이 울렸어요. 오대혁 대위는 즉시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훈련장으로 나오시오. 부대원들이 다 모였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뭔 일이지? 사단장님이 직접 나오신다던데? 오대혁 대위님 큰일 났나? 엄마가 훈련장에 나타나셨어요. 모든 부대원들이 차렷 자세로 섰죠. 그리고 오대혁 대위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위, 김아린 소위에게 내린 명령과 똑같이 해보시오. 예. 오대혁 대위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 군장 20km 산악 수색 훈련 2시간 완주. 물 없이 혼자서. 오대혁 대위님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죠. 사단장님, 그건 어째서요? 여군도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대위님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얼음장 같았죠. 지금 당장 시작하시오. 사단장님, 날씨가 너무. 대위님, 김아린 소위도 같은 조건에서 했습니다. 왜 대위님은 못하시는 겁니까? 오대혁 대위님은 어쩔 수 없이 완전 군장을 메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부대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30분 후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대위님이 3km 지점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엄마는 아무 표정 없이 듣고 계셨어요. 1시간 후 두 번째 연락이 왔어요. 대위님이 5km 지점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무대에서 급히 구급차가 출동했어요. 오대혁 대위님이 실려온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의무대에서 실려온 오대혁 대위님은 탈수와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아니, 저보다 더 심했어요. 저는 18km까지 갔는데 오대혁 대위님은 5km에서 쓰러졌거든요. 엄마가 의무대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대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신이 여군에게 시킨 일입니다. 오대혁 대위님은 의식이 없어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답이었죠. 그리고 부대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군인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군이라고 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부대 안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박태성 중사님이 박수를 치고 계셨거든요. 그러자 다른 부대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여군이 이겼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그 말이 정말 통쾌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실감했어요. 엄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하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고맙습니다, 사단장님. 이제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보여주렴. 그날 이후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사단장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하리나, 사실 엄마도 20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단다. 예.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니요. 그때 엄마도 여군 소위였어. 지금의 오대혁 대위에게 똑같은 차별을 받았지. 정말요? 그때도 오대혁 대위님이? 그래. 20년 전에는 중사였지만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에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도 똑같았어. 여군은 약하다. 여군은 실전에 못 쓴다.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지. 완전 군장 훈련도 그때 처음 당했어. 엄마도 그런 훈련을 당하셨어요? 그래. 15km 완전 군장 훈련을 혼자서 하라고 했지. 물론 물도 없이 말이야. 정말 놀라웠어요.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엄마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단다. 정말 의리 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누구셨어요? 박종현 중사라는 분이었어.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차별할 때도 항상 공정하게 대해주셨거든. 박종현?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것 같았어요. 어디서 들었더라. 그분이 없었다면 엄마도 지금의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운 분이셨지. 엄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의로운 분이셨어.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지. 약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부당한 일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어.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박태성 중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엄마, 혹시 그분이 박태성 중사님의... 맞아. 박태성 중사의 아버지야. 정말 놀라웠어요. 20년 전 엄마를 도와준 분의 아들이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다니요. 세상이 참 신기하지? 그때 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준 것처럼 지금은 아들이 너를 도와주고 있어.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운명 같은 거라고 해야 할까요? 박태성 중사님이 그걸 아실까요? 아마 모를 거야. 하지만 아버지의 의로운 마음이 아들에게도 이어진 것 같구나.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인연이 이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때 박종현 중사님은 어떻게 엄마를 도와주셨어요? 오대혁 중사가 엄마를 괴롭힐 때마다 막아서 주셨어. 훈련할 때도 항상 챙겨주시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셨지. 박태성 중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를 하나의 군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야. 여군이라서가 아니라 실력 있는 군인으로 봐주셨어. 와,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엄마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하리나, 너도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네, 엄마. 그리고 박태성 중사를 잘 챙겨라.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박태성 중사님을 좋아하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오대혁 대위님이 보직해임됐어요. 다른 부대로 전속 조치가 내려진 거죠.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여군을 차별할 수 없게 된 거였죠. 새로 오신 김민수 대위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김민수 대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중한 인사와 함께 모든 부대원들과 악수를 나누셨어요. 저와 악수할 때도 차별 없이 대해주셨죠. 김아린 소위님,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부대원을 공정하게 대해주셨거든요. 김아린 소위,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작전 회의에서 저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정말 달라진 분위기였죠. 첫 번째 작전 회의에서 제가 손을 들고 의견을 말했을 때 김민수 대위님이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의견이 작전 계획에 반영됐어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박태성 중사님과의 관계도 조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히 도와주기만 하셨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더라고요. 소위님, 오늘 훈련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중사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소위님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 될 거예요. 그런 대화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뭔가 설렘 같은 게 있었죠. 어느 날 훈련이 끝나고 둘이서 걸어가고 있는데 박태성 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위님, 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서요? 네, 사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옳은 일을 하셨으니까요. 중사님도 아버지를 닮으신 것 같아요. 박태성 중사님이 웃으셨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를 사단장실로 부르셨어요.
하리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해병대 수색대장이 되고 싶어요. 제 꿈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간절한 꿈이었거든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럼 열심히 해라. 엄마가 응원할게. 네, 꼭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시더라고요.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해병대답게 바다가 보이는 곳에 부대가 있었거든요. 하리나, 저 바다 봐라. 끝이 보이지 않지? 네. 우리의 가능성도 그와 같아. 끝이 없단다. 그날 저도 엄마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정말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수평선 너머로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 순간 다짐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군인이 되겠다고. 그리고 후배 여군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뭐가? 저를 지켜봐 주셔서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엄마는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후 박태성 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소희님,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좋아요.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았죠. 부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조금 어색했지만 기분 좋은 어색함이었어요. 소희님,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되고 싶으세요? 최초의 여군 해병대 수색대장이 되고 싶어요. 중사님은요? 저는 소희님을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뭔가 고백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중사님. 아니에요. 저야말로 소희님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동료를 넘어선 뭔가가 있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차별도 줄어들고 새로운 희망도 생기고 그리고 조금씩 피어나는 로맨스까지요. 새로운 부대장님 아래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여군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훈련 방식도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제가 제안한 새로운 훈련 방법도 채택됐어요.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김아린 소위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매우 우수한 아이디어로 판단됩니다. 김민수 대위님이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정말 기뻤죠. 다른 부대원들도 이제는 저를 동등한 동료로 대해줬어요.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게 된 거죠. 어느 날 훈련에서 제가 1등을 했을 때 남자 대원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하린 소희님 정말 대단해요. 역시 실력자.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사랑, 동료들의 인정, 그리고 박태성 중사님과의 특별한 인연까지요. 엄마가 말씀하셨듯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옳은 것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처럼 결국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해병대 수색대장이라는 꿈 말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박태성 중사님과의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0년 전 엄마와 박태성 중사님 아버지의 인연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해병대 수색대원으로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아요. 꿈이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정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해병대 수색대장이 되는 그날까지 말이죠. 그때가 되면 후배 여군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후배 여군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됐거든요.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이지은 소위님이 저한테 와서 말하더라고요. 선배님,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다른 부대에서는 여군이라고 무시당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제가 겪었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아,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성별은 중요하지 않아. 제가 박태성 중사님한테서 들었던 말을 그대로 전해줬어요. 네, 선배님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이지은 소위님의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마치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박태성 중사님과의 관계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공식적으로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하린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박태성 중사님이 정식으로 고백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박태성 중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정말요? 진짜로요? 네, 진짜예요. 그날이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서로를 좋아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드디어 통한 거였거든요. 엄마도 저희 관계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린아, 박태성 중사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를 닮았구나.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엄마가 농담처럼 물어보셨지만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했어요.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났으니 다행이야. 박태성 중사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네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거든요. 하린 씨의 꿈을 응원할게요. 최초의 여군 해병대 수색대장 되세요. 고마워요. 태성 씨도 좋은 군인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사이예요. 그런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여군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선배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지은 소위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여군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수 대위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김아린 소위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부대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특별한 소식도 있었어요. 제가 우수장교로 선발된 거예요. 김아린 소위 이번 분기 우수장교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실력을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시상식에서 엄마가 직접 상을 수여해 주셨어요. 김아린 소위 축하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단장님과 부하의 관계였지만 엄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날 집에 가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린아,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네가 노력한 결과야. 그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박태성 중사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하린 씨, 정말 축하해요. 당연한 결과예요. 고마워요. 태성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항상 응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더 큰 꿈도 생겼어요. 단순히 수색대장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거든요. 여군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군대를 만들고 싶어요.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엄마가 웃으셨어요. 큰 꿈이구나. 하지만 할 수 있을 거야. 네, 꼭 해내겠어요. 그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어요. 김아린 소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저희 부대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정말 뿌듯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전군에 확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대혁 전 대위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부대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도 결국은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죠.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후배 여군들이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은 소위님이 작전 회의에서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특해요. 좋은 의견이네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위님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는 걸 실감해요. 박태성 중사님과의 미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하린 씨, 우리 결혼 언제 할까요? 글쎄요, 제가 수색대장이 된 다음에. 그럼 몇 년 더 기다려야겠네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기다릴게요. 하린 씨의 꿈을 응원해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박태성 중사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삼 느끼게 돼요. 엄마도 저희 관계를 정말 좋아하세요. 태성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다행이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식 때 엄마가 주례를 서줄까? 엄마가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와요. 김아린 소위님의 경험담을 들려주시겠어요? 여러 군 관련 행사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제 경험담을 듣고 용기를 얻는 후배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났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연수 기회도 생겼어요. 김아린 소위 미국 해병대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시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네, 참가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다른 나라의 여군 정책을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박태성 중사님도 응원해 주셨어요. 좋은 기회네요. 많이 배우고 오세요. 6개월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물론이죠. 하린 씨의 성장을 응원해요. 이런 이해심 깊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적극 지지해 주셨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녀와서 더 큰 일을 해보렴. 네, 엄마. 미국 연수에서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성평등 정책 부분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국방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김아린 소위의 연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말 보람찬 일이었어요. 그리고 연수에서 돌아온 후 더 큰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진급 대상자로 선정된 거예요. 김아린 소위 중위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뻤어요. 한 계단 더 올라선 기분이었거든요. 진급식에서 엄마가 진급장을 달아주셨어요. 김아린 중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그날 저녁에 가족끼리 축하 파티를 했어요. 우리 딸이 중위가 됐네.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박태성 중사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진급하면서 계급 차이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하린 씨, 이제 중위님이시네요. 그래도 우리 사이에는 변함없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관계는 계급과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예요. 요즘에는 더 큰 책임감도 느끼고 있어요. 중위가 되면서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가 됐거든요. 중위님, 조언 좀 해주세요. 후배들이 찾아올 때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박태성 중사님도 진급 소식이 있었어요. 태성 씨, 상사 진급 축하해요. 고마워요, 하린 씨. 우리 둘 다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뿌듯해요. 이제는 결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내년 봄에 결혼하는 게 어떨까요? 박태성 상사님이 제안하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좋아요. 하지만 군인 커플의 결혼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엄마도 저희 결혼을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 예식장 예약할 거니? 엄마, 아직 정식으로 청혼도 안 받았어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이런 대화들이 정말 즐거워요. 요즘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여군 정책 개선 작업이에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거든요.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제 의견을 발표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김아린 중위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 정말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에요. 김아린 중위님의 경험담을 책으로 엮고 싶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책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여군의 꿈으로 정했어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성장할 거예요. 최초의 여군 해병대 수색대장이라는 꿈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 전체의 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일에도 기여하고 싶어요. 박태성 상사님과의 사랑도 계속 키워나갈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아름다운 관계 말이에요. 그리고 후배들에게는 계속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제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옳은 것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그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